신명나는 우리 역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밝은 해인 청천백일을 광명으로 우리 민족이 창조한 인류 시원 문명인 발해 문명이자 신선도인 홍익인간 광화세계로 신명대록하는 신명나는 우리 역사 제61회 주제는 신라의 건국입니다. 신라는 덕업일신 망나사완, 덕스러운 업이 날로 새로워지고 그것이 사방으로 쭉 망라져서 퍼져간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홍익인간은 인간의 이상형으로 깨달음을 얻어 사람을 널리 크게 돕는 사람을 말하고, 광화세계는 세계의 이상형으로 광명이 꽉 차서 얻은 곳이 없는 그런 사회 완성을 뜻합니다. 발해 문명사 여기에 보면은 신라와 가야의 건국과 변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신라의 건국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는 서기 전 박혁거세가 진안 땅 금성인 경주에서 건국했는데, 처음에 국호는 설화벌, 서벌, 사로, 계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렸다고 그럽니다. 나중에 신라로 붙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역사서인 한단국이 삼국유사, 삼국사기 이런 사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삼국유사를 보면은 진안 땅에는 단군조선 유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서기전 69년 3월 1일 고 전 촌장 서월도리공동 6촌장이 알천 언덕에 모여 덕 있는 일을 임금으로 삼아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때 양선 나정이라는 우물가에 번갯불 같은 기운이 하늘에서 땅에 닿도록 비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말 한 마리가 땅에 꿇어앉아 절하는 형상을 하고 있으므로 찾아가 보니 말은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자줏빛 큰 알 한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를 알을 깨고 나온 어린이가 단정하고 아름다웠는데, 그 아이를 동천에서 모욕시키니까 몸에서 광채가 나고 새와 짐승들이 따라와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이내 천지가 진동하고 해와 달이 청명해졌는데, 이분이 박혁거세 왕입니다. 고구려도 그렇고 가야도 그렇고 천강 난생신화, 우리는 천선민족이라 태양적이고 발해 문명이라 하늘에서 내려오고 또 알을 통해서 태어나는 천강 난생설화가 다른 나라와 또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서량리에 있는 알령우물가에서 계룡이 나타나 왼쪽 갈비에서 어린 계집애를 낳았는데 아름답고 수려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이가 찾아 이 알령에서 나온 부인이라 해서 알령 부인이라고 그러는데, 박혁거세가 왕이 되고 이 알령 부인이 왕후가 된 거죠.
한단고기와 삼국유사에 보면은 박혁거세는 신선도를 배워 지선, 땅의 신선이 된 선도산 성모의 아들로서 부여제시의 딸 파서가 남편 없이 잉태함으로 문수에서 도망하여 흑룡강 지역이죠. 동옥조의 다다르로 배를 띄워 남하하여 진안의 내의천에 닿았다. 그때 소월돌이 공등이 받들어서 13세 때 설화벌의 도읍을 정하고 설우라고 그렇게 하면서 나라를 세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여의 제실의 딸이라는 파소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그 부여의 고두막한의 왕의 딸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문학자 박창범 교수는 천문학자인데 서울대학교 천문학을 이용해서 역사를 고증했는데 신라 초기에 천문 관측한 곳이 만주 쪽 대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가 처음에 세울 때는 대륙신라, 즉 동몽골 지역에 경주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고구려나 백제 같은 경우에는 또 가야 같은 경우도 왕이 한 가지 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라는 좀 독특합니다. 처음에 박혁거세 후손이 왕을 하다가 4대에는 석탄의 왕이 됐고 그 다음에 13대에는 김미추 왕이 되었는데 결국 삼성이 왕을 돌려가며 했지요. 그런데 나중에는 김씨가 하게 돼서 신라 56대 992년간 중에 박씨 왕은 10명이고 석씨는 8명, 김씨는 3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성으로 왕의 성이 갈리며 또 신라의 후기에 가면은 여왕이 3명이나 나오는 그러한 일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골품제도라든지 또는 민주주의 제도는 화백제도, 또 신선도를 받아서 천황랑의 후손인 화랑제도, 대자대비한 불교를 2차돈의 순교를 한 이후에 받아들여서 민족 통일하는 화쟁사상으로 삼국을 통일했다가 나중에는 남신라 북발해로 남북국 시대로 바뀌었죠. 박혁거세를 알아가는가 하면 석탄의 왕에 대해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석탄의 왕은 탈의 이사금이라고 그랬는데 나이가 62세고 성은 석시요 왕비는 아효 부인이라고 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탈에는 본래 다파나국 출생으로 그 나라는 외국의 동북쪽 1000리쯤 되는 곳에 있었다. 그래가지고 국왕이 그 딸을 아내로 삼았던지 아이를 뵌 지 7일 만에 사람을 낳은 게 아니고 알을 낳았다고 하므로 그래서 버리라고 그래가지고 막 버릴 수는 없으니까 비단에 싸서 그 보물과 함께 함에 놓고 바다에 던져 가게 내버려 줬는데 그것이 그 경주 인근 아진포구에 이르렀는데 그때가 박혁거세 제위한 지 39년 전이었다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다음에 삼국유사에는 테레사무 남해왕 때에 가락국의 바다에 어떤 배가 와서 닿았다. 이것을 보고 그 나라 수로왕이 김수로왕이죠. 신함이 백성들과 더불어 북을 치고 법석이면서 그들 맞이에 머물게 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 배는 그냥 쭉 가서 그 아진포 위에 아진의선이라 하는 그러한 고기잡이 할멈이 걷어들여 가지고 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내아이가 말하기를 나는 분시 용성국 사람으로 우리나라에는 원래 28용왕이 있었는데 모두 다 사람의 태에서 태어나 5, 6세 때부터 왕위에 올라 만 가지를 가르치고 정성을 담았다. 그때 부왕 한달파가 정여국 왕녀를 맞이하여 왕비로 삼았는데 그때 왕비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들을 낳은 게 아니고 알을 낳았다. 그래서 그 왕이 버리라고 해가지고 그 알을 비단에 싸가지고 보물처럼 이렇게 함에 넣어서 이렇게 바닷물에 띄웠더니 여기에 온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 신화적인 냄새가 많이 나는데 석탈의 왕이 그러면 진짜 어디서 왔느냐? 그 경주 동북방 정여국에서 또는 일본 쪽에서 왔느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에 관해서는 그 경향신문 뉴스메이커 캐나다 토론토 김정남 통신원이라는 분이 아주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석탈의 출자에 대해서 인도 남부에서 왔다 이런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국이 열릴 때 우리나라는 백제의 담로라든지 또는 신라, 고구려 이런 여러 나라의 해상 그 무역 또 통로가 발달돼서 가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김수로왕의 부인 허왕욱이 인도 아유디아에서 왔고 이 석탈의 왕도 그 인도 남부 에서 왔다고 그렇게 썼습니다. 상당히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은 경향신문 뉴스메이커 김정남 씨라는 분입니다. 석탈에는 인도인으로 남인도 촐라 왕국의 왕자로서 석탈에는 우리말과 많이 비슷한 타미로로 대장장이 우두머리의 뜻으로 그는 많은 보물과 사람을 배에 싣고 해상 실크로드를 따라서 남부 타밀 지역에서 조선반도로 도착했다. 이렇게 경향신문 뉴스메이커에서 2006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석탈의 일정은 용성국인 다바나국 한달파 왕족으로 촐라왕국 나가파티남이 우리말로 고치면 용성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 기지로 인도양에서 동쪽으로 향해서 벵갈만, 안다만, 말라카 해역을 거치며 타이, 캄보디아, 베트남 등을 거쳐 흑조류를 타고 일본 이즈모 갈대볼에 머물었고 또 캄차카반도 정여국에 머물다가 남쪽으로 내려와 BC 18년 서라발 영인만 아진만에 상륙한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석탈에는 자신이 습과 숫도를 사용하는 대장장이 집안이라고 밝혔는데 성은 석인데 타미로로 석은 대장장이를 뜻하고 또 석가모니 종족도 석씨죠. 탈에는 타미로로 우두머리라는 뜻이 납니다.
석탈의 다른 이름인 토에는 새의 날개로 석탈에는 대장장이의 보호자이며 대장간 도구 단야구는 그대로 타미로다. 석탈해가 온 툴라왕국은 당시 세계 최고 흠지는 우추강철의 생산지로 철의 실크로드 무역 중심지였다. 그렇게 말하고 남해양의 사회 석탈해가 유리왕부터 서기한 왕칭 니사금은 타미로로 대왕이라는 뜻입니다. 타미로로 니사금이라고 쓴 건데 그것은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대왕이라는 뜻이죠. 석탈해가 부친을 다판하고 함달파 왕이라고 한 것은 타미라로 타비린이 가장 숭배한 신은 한다파. 한다파는 시바신의 둘째 아들이어서 그렇게 자랑을 한 것이고 남해 왕의 사회가 된 석탈하는 2년 뒤 수상인 대보를 맡는데 타미로로 대보 역시 신과 같이 막강한 자를 의미한다 그럽니다. 신라 시대에 대보가 석탈의 앞에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다 인도에서 온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또 한 사람은 이름이 허공이었습니다. 다파나국은 버마와 타미로로 태양을 뜻하는 다파나여서 태양국 즉 촐라왕국의 별명이다. 우리 민족이 태영적이고 천선적이고 밝게 문명적인데 같은 문명 계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용성국은 촐라왕국 가운데 철기작 도시 나가파티남이다. 나가는 영이며 파티남은 도시여서 촐라왕국을 용성국으로 그렇게 지칭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왕족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서 석탈왕 후손들은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킨 2년 후에 갈등을 빚자 신라 정부의 압력으로 일본 시마네현 이즈모로 그렇게 갔다고 합니다. 또 하나 신라 왕씨의 셋은 세 번째는 김씨입니다. 13대 왕 김미추왕인데 김미추왕의 앞선 선조가 김알지입니다. 김알지의 후손이 이제 왕으로서는 처음에 왕자로 임명했었는데 왕이 안 오르고 나중에 김미추가 김씨로서는 최초로 왕에 올려서 김씨가 38대 왕을 하지요. 경주 김씨의 희조인 김알지는 황금부족 알타이족으로 제천금이라는 우리가 천재를 지내듯이 하늘의 제천을 하는데 금이다. 금빛 나는 사람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몸에서 금빛을 냈다 그러는데 이 제천금이는 맨 처음에 이 말을 쓴 것은 소호 금천씨라는 오제의 한 분이다. 그 제천금인의 후손으로 춘노 휴도왕의 큰아들 두 김일제의 대손이다. 휴도왕이라는 것은 부도왕이어서 부처의 불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환이 끝나고 왕망의 신이라는 나라가 섰을 때 이 휴도왕의 아들 김일제가
그 투의 왕으로서 왕의 측근이 돼서 했는데 이 김일제는 그 4대 후손으로 김알지를 낳은 거죠. 그래서 김알지는 처음에 마한의 왕족으로 수장 자리에 있다가 백제와의 싸움에서 마한이 망하니까 마한 장수가 도감성을 백제에 맡기고 망해서 신라의 기수남으로서 마한 운동은 막을 내리고 김알지도 신라에 항복해서 복종을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김알지가 신라에 와서 열한을 낳고 열한은 아도를 낳고 아도는 수류를 낳고 수류는 uk부를 낳고 육부는 구도를 낳고 구도는 미추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김구도의 아들 김미추가 최초로 신라의 김씨로서는 왕위에 오른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석탈에는 김알지를 왕자로 삼아서 왕자로 올라가지 않고 다음에 5대 왕은 유리왕의 전한 파사를 추대하고 김알지의 손녀이다 기루왕의 딸인 사성 부인을 파상 왕비에 되게 했습니다. 김알지의 6대손인 김미추가 처음 13대 왕에 오르는데 이는 전 왕인 치매왕의 아들이 없자 그의 왕비했던 김옥모가 고구려 중천제의 힘을 빌어 자기 친정 동생 미추를 왕으로 척궁 빌어가지고 김씨가 처음으로 왕위에 오르게 됐던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천금이라는 소호 김천씨라고 있는데 이분이 석가족과도 인연이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김알지의 그런 후손이 신라의 김미추왕이 되고 또 김일제의 동생인 김윤의 4대 후손이 금수로 왕이어서 가야의 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두 휴도왕의 자손으로 제천금인의 후손이다. 하늘에 제사 지내고 몸빛깔에 금색나는 사람이어서 김씨를 성으로 삼았죠. 김일제의 동생 김윤이 김한상, 김창, 김서, 김융 이렇게 내려가다가 김수로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석가족도 이 제천금인의 후손이어서 석가모니를 대선이나 금선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영국의 사학자 빈센트 스미스는 석가모니가 몽골인 계통이었다. 우리나라 민족이 몽골인들의 맏형이거든요. 그래서 석가모니족도 제천금이라는 소호 김천씨의 후손이고 또 이 휴도왕의 후손인 김일제의 후손 김민추도 같은 제천금인의 후손이고 또 휴도왕의 아들 김윤의 후손인 김수로왕도 제천금인의 후손이어서 석가모니와 신라의 김씨왕족과 가야의 김수로왕족이 모두 제천금인의 후손으로 같은 종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하나 덧붙이자면은 강상원이라는 고학자는 옥스퍼드 서전에서 석가모니는 단군 왕검의 후손이다 그러한 것을 옥스퍼드 서전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더 깊이 연구해 볼 바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명나는 우리 역사 제60회로 박석김 세 왕이 교대에 가며 나라를 다녔던 신라의 건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